안녕하세요. 피부심의 피부참견. 오늘은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 회 때 약간 실루엣을 약간 걸어드리긴 했는데 야구 여신으로 유명하신 최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부심 구독자 여러분. 네. 부야구 여신. 네. 지금은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네. 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경기 전 한 줄 요약. 경기 전 한 줄 요약. 오늘의 주제는 바로 피부 탄력인데요. 저희 이 채널에 네. 이렇게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희 건강 프로. 제가 진행하는 건강 맞아요. 프로그램에 또 서현 네. 선생님도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좋은 인연이 닿아서 또 이렇게 촬영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니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구독자 40만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50만. 아, 50만. 이건 50만이에요. 아 저도 이거 유튜브니까 저도 유튜브 하고 있는데 네. 5만 달이 아이. 5만 달이에요. 50만이요? 아니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굳이 근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 유튜브까지. 아니 근데 저희는 약간 뭐랄까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네. 한 번 구독을 누르면 어. 잘 취소를 안 하시고 아. 이렇게 좀 두고두고 남겨놓고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운이 좋았죠. 야. 네. 이렇게 부심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50만 구독자까지 아 될 수 좋겠다. 있었습니다. 너무 부럽다 진짜. 아이 뭐 금방 되실 텐데요. 금방이요? 뭐. 아니요 지금 몇 년째 5만 여러분 최이로그도 많이 와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최이로그. 네, 저도 한번 초대해 주시면. 네. 제가 아 진짜요? 네. 그럼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세요. 네, 초대해 주시면 제가 피부에 대해서 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피부 해결사로 오 가겠습니다. 40대 여성 꼭 이건 해야 된다 이런 거 알려주세요. 그쵸? 네. 3, 4, 50대 좀 브로드하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구 여신으로 완전 유명하신데 요즘에 또 무슨 행운의 여신. 그거는 그 로또요. 로또. 제가 이제 황금손으로 로또 이렇게 뽑는 거 출연했는데 50억. 네. 와. 제가 잘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공이 그렇게 굴러갔는데요. 네. 그분도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사람 많네. 왜냐면 제가 가끔 사는데 지난번 최희님이 뽑으셨을 때는 안 샀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50억 50억.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살 걸. 아, 혹시 모르니까. 그니까. 생각했었는데. 욕심 많으시네. 50만 구독자 지금 아. 병원이 이렇게 큰데 아니요. 제가 보니까 병원이 진짜 휘황찬란합니다. 아니요. 야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신데 아니요. 로또까지 사면 안 되죠. 지금은 근데 저 이제 로또만 제가 뽑는 사람은 아니고 절대 아니죠. 뭐 그런 맞아. 일화도 있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그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홈쇼핑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벌써 인플루언서 40대잖아요. 활동을 몸이 하고 진짜 있고요. 예전 같지가 최희님이 거의 제2의 전성기던데. 제가 이거 어, 그런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요즘에 좋으시네요. 최희님이 네. 육아와 화장품 소개도 그렇고 맞아요. 이런 게 장난 아니시라고 들어서 정말로 요즘에 아주 인기 절정이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하시다. 자녀분이 그럼 아기가 둘입니다. 둘이에요? 7살, 몇 살이지? 4살. 아, 육아도 열심히 해요. 그쵸. 근데 좀 깜빡깜빡해요, 이제. 그쵸. 애기들이 아이. 쑥쑥 크더라고요. 그쵸. 어느새 4살이 됐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원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능 엔터테이너 같아요. 육아도 네, 진짜 열심히. 세대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만능 엔터테인. 이런 얘기 잘 안 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슷한 동년배라서 네. 20대 분들이 보시면 만능 엔터테이너?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친근감 있는 단어. 그렇죠. 또 저희 학교 후배님이시기도 예, 하셔서 예. 제가 동문입니다. 동문이신 네. 거를 잘 알고 있었지만 원체 또 모르셨잖아요. 제가 오늘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아니요. 저 동문입니다. 아니요. 야구 여신이라고 원체 잘 알았는데 네. 그때 제가 본과 1학년 때여가지고 본과생 때여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하셨군요. 그땐 그랬었죠. 아. 본과생 때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 커트 뭐. 자,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육아도 하시랴 그리고 뭐 개인 사업도 하고 개인 사업도 방송도 하시고 하고. 방송하시고 또 유튜브 욕심도 이렇게 많으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만능을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만의 루틴이 아니면 왜냐면 제가 잠깐 기다리시는데 그 사이도 막 노트북으로 막 엄청 막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감사합니다. 지금
본인만의 루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피부도 좋으시고 딱 봐도 자세도 되게 바르시고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네. 본인만의 루틴이 분명하실 것 같은데 뭐 본인만의 루틴 좀 저희 부심이 분들에게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뭐 피부에 관련된 거 피부나 말고도? 건강이나 뭐 어. 아니면 멘탈도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제가 첫 애를 낳고서 한번 대상포진이 귀 쪽으로 와서 안면마비가 왔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그게 막 기사도 나고 좀 네. 심각하게 내가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심하게 고생을 했는데 네. 그 뒤로 좀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생활 루틴들도 많이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저는 10시에 자요.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납니다. 와. 이게 그냥 1번 너는 왜 그렇게 건강하고 에너지 있게 살 수 있어? 라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잠을 잘 자야 돼. 맞아요, 맞아요. 10시에 무조건 자고 6시에 와. 일어나서 뭐 넷플릭스도 10시에 딱 꺼요. 어. 그 육퇴 후에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보는 재미가 진짜 꿀맛이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10시면 딱 꺼버려요. 와, 네, 끄고 절제력. 그냥 자려고 딱 노력을 하고 10시에 자고요. 그 충분한 수면 습관 그리고 잘 자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게 피부에도 중요하죠. 진짜 도움이 되죠. 엄청 되죠. 충분한 수면 시간 너무 필요해요. 네. 또 운동하는 거. 운동. 일주일에 2, 3회 이상은 뭐 하세요? 저 유산소 유산소? 뛰는 거, 뭐 근력 운동도 하고 근데 운동은 거의 10년째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임신 막달 그리고 출산 한 달 빼고 다 했어요. 와. 운동을 좋아해서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또 뭐 생활 좋은 식단. 습관이라기보다 식단? 먹는 건 어떻게 네. 하세요? 먹는 거는 아침에는 달걀, 음. 삶은 달걀 그리고 사과, 블루베리 아. 딱 이렇게 먹고요. 네. 점심은 자유식 먹고 싶은 걸 다 먹는데 네. 웬만하면은 맵고 짜고 밀가루는 조금 음. 지양하고 저녁은 닭가슴살 아, 그래요? 저녁에? 반찬을 닭가슴살과 약간 반 공기 정도 밥. 와, 그래요? 네, 그렇게 항상? 거의 한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4일 주말은 정도요? 다 치팅데이고요.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요. 음. 평일에는 웬만하면 그렇게 지키려고. 이렇게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 루틴이나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매일 육퇴 후에 맥주 마시고 네. 뭐 먹고 싶은 거 배달 음식 다 시켜 먹고 했었는데 네. 딱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이거 이렇게 넘어가선 안 되겠다. 다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서서히 진짜 가랑비에 옷자도 만든 습관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고. 아, 대상포진은 진짜 제 분야인데, 저희 분야인데. 아 그래요? 피부과 분야잖아요. 에? 피부과죠.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은 피부과 분야죠. 저는 피부에 오지 않고 귀로 왔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신경절이 있는데 네. 이렇게 얼굴 쪽에 있는 부위에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귀까지 인볼브가 되면 우리가 이비인후과도 봐야 되는 거고 눈까지 인볼브가 되면 안과를 봐야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생겨 있는 그 부분들은 메인은 피부과긴 해요. 초반에 뭐 잘 치료하셨겠지만 초반에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테로이드 좀 강하게 써줘야 돼요. 맞아요, 이때 약간 머뭇하지 맞아요. 말고 네. 강하게 써야지 후유증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 시간 싸움인데 아무튼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땐 전혀 지금도 조금 불편함은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몇 년 되셨어요? 4년 정도 됐어요. 4년 서서히 돌아와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긴 좀 하는데 약간 이렇게 항상 좀 뻐근하고. 뻐근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누구든 만나든 진짜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맞아요. 이 건강 한번 잃으면 완벽하게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진짜 관리하고 네. 챙겨야 된다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맞아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예뻐지는 것도 좋지만. 네. 지금은 생활 습관을 이제 여쭤봤고 우리 기초 화장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 건 네. 딱 퇴근했어요. 네. 퇴근해서부터 다시 직장에 출근할 때까지 어떤 루틴을 하세요? 저는 일의 특성상 거의 365일 중에 363일은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항상 메이크업을 해요. 뭐 방송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렇게 개인 사업도 하고 있고 인플루언서처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뭘 계속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을 하게 되고 거의 피부가 쉴 날이 없는데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일단 너무 답답하니까 바로 메이크업부터 지워요. 몇 번 메이크업 지우세요? 지우고 이중 세안. 이중 세안? 뭘로 하세요? 첫 번째 세안제는? 클렌징 밤. 클렌징 밤? 네, 밤타 클렌징을 쓰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폼 클렌징. 폼 클렌징으로? 저 이중 세안을 거의 폼 매일 클렌징은 하고요. 약알칼리, 약산성? 약산성. 오케이. 약산성으로 쓰고 있고 이거 약간 지금 잘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혼나나요? 아니요. 쭉쭉 들어봐야 돼서. 약간 네. 퀴즈인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지금까지 괜찮나요? 네. 그렇게 쓰고 있고 네. 그리고 메이크업 지우고 바로 이제 기초 제품을 바르죠. 기초는 바로 바르세요? 바로 발라요. 지우자마자? 바로 발라요. 바로 바르고
그리고 순서는 에센스 타입을 쓰고 뭐를 쓰고 이런 거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좀 묽은 타입에 토너는 많이 건너뛰는 편이고요. 바로 묽은 타입 워터리한 에센스 사용하고 에센스. 그리고 이제 앰플. 저는 앰플도 되게 다양하게 사용해요. 어떨 때는 레티놀 쓰고 어떨 때는 비타민C 쓰고 네, 저녁에 좀 자기 전에 주로 레티놀 많이 바르는 것 같고 비타민C도 중간중간 좀 피부톤이 칙칙해 보인다 하면 넣고요. 그럼 넣을 때는 그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비타민이랑 레티놀이요? 네. 떨어뜨렸었어요. 아니 시간 간격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아침, 쓰면 그 아니면은 좀 감적으로 그 전날 썼다? 그럼 다음날 비타민C를 쓰고 네, 그리고 뭐 수분 앰플 쓰고 EGF, FGF 크림 사용하고 그래요? 네, 크림 몇 개 PDRN 도 쓰세요? 크림은 거의 한 종류로 쓰고요. 앰플을 좀 다양하게. 앰플을 그래서 다양하게. 뭐 PDRN 썼다가 뭐 레티놀 썼다가 비타민C 썼다가 좀 그렇게 다양하게 시카 썼다가 제 피부에 맞게 컨디션에 그렇게 사용을. 네. 아 이거 아니야 눈이 아니야, 선생님이 걸려들었다. 아니요. 이래서 다양한 종류를 썼는데 생각보다 목 네. 막히는 게 없었구나 막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앰플을 다양하게 쓰시고 앰플 한 다음에는 로션 타입 같은 에멀전 타입은 안 쓰고 바로 크림으로. 네. 그래서 제가 라이브 커머스나 홈쇼핑을 통해서 기초 제품들을 정말 다양하게 이제 방송도 하고 소개를 해드려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먼저 써봐야 되잖아요. 뭐 오늘 라이브가 이 제품이 있어. 그러면 이 제품을 정말 최소한 2주 전부터는 계속 써보거든요. 그쵸. 그래야 제가 라이브 때 그쵸. 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을 드릴 수 그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제품을 진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다양하게.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본인 루틴 때는 크림까지 쓰고 네. 거기서 끝내세요? 팩 같은 거 하세요? 팩도 하죠. 팩은 일주일에 몇 번 하세요? 팩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팩을 하는 이유는 땡겨서 아니면 그냥 뭔가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를 땡기진 않는데. 땡기진 않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고 이제 디바이스도 종종 사용을 해요. LDM. LDM이요? LDM도 하고요. 탄력 올려주는 거. 그런 디바이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주파 디바이스. 고주파 디바이스. 네. 그럼 그걸 쓴 다음에 그냥 주무시죠. 주무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맹물 세안만 해요. 맹물 세안만. 네. 따로 클렌징 제품 사용하지 않고.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스킨케어 루틴도 특이한 게 네. 다양한 제품을 써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업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막 오늘은 이거 썼다, 내일은 이거 썼다 이렇게. 그리고 워낙 코덕이에요. 제품 테스트하는 것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막 누가 선물 주잖아요. 그럼 막 빨리 써보고 싶고 새로운 게 나왔다? 사보고 싶고 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어 루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아침에 나갈 때. 아침부터 바로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이제 똑같이 스킨케어 쫙 하고요. 앞에 했던 그대로? 앰플을 그렇게 다양히? 아침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해요. 라이트하게? 화장이 밀릴까봐. 네, 그래서 라이트하게 하고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요. 집에 있는 날도 발라요. 외출하지 않아도. 이 전등에서도 저희 다 자외선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 알고 계시죠? 진짜요? 그래요? 왜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집에서도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이따 차차 설명드릴게요. 진짜?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집에서도 선크림 발랐거든요. 집에서는 왜냐면 창을 통해서도 자외선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건 맞는 말인데 이해득실상 안 바르는 게 맞아요. 그건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한 방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러면은 아침에 그렇게 한 다음에 선블럭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 근데 제가 봐도 메이크업 두껍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두껍게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바르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밖에 나갔는데 그때 땡겨. 그럼 어떻게 하세요? 미스트 써요. 미스트? 네. 미스트. 그럼 지금 이제 하루에 일과가 좀 나왔죠. 그럼 제가 여기서 피부 참견이니까 참견 약간 많이 참견을, 해주세요. 저 배우고 가겠습니다. 참견을 좀 해보면 일단 집에 들어오셨을 때 그 메이크업을 지웠을 때 첫 번째 클렌징 밤을 쓰는 건 괜찮아요. 네. 왜냐면 밤이 결국은 클렌징 오일이랑 그렇게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밤이 TV에서 문질러지면서 오일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클렌징 워터 쓰는 거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항상 데일리로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클렌징 워터는 아무래도 물이잖아요. 물은 기름이랑 섞일 수가 없죠. 화장품 성분들은 다 네. 기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면활성제를 써서 닦일 수 있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워터리 하니까 뭐에 항상 따라 쓰죠? 화장솜에 따라 쓰죠. 그러니까 마찰을 주죠. 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무리 안 좋은 화학적 성분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다? 물리적 마찰이에요. 물리적 마찰.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워터를 화장솜으로 쓴다는 걸 추천하지 않고 이러면 꼭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폼 타입으로 나오게 쓰는 거 있어요. 네. 클렌징 워터 워터를? 넣어서. 오. 그럼 그건 되지 않아요? 그래도 같은 세정력을 비교했었을 때 얘는 목적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이라는 기름을 지우려면 일단 기름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클렌징 밤과 클렌징 오일
오일을 쓰는 거 추천하는데 문제는 클렌징 오일이 그만큼 모공 사이에 오일도 낄 수가 있어서 두 번째 클렌징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근데 우리가 두 번째 클렌징을 안 하거나 클렌징 오일로만 단일 세안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오일이 껴요. 네. 오일은 클렌징 폼으로 잘 닦아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약산성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약산성 쓰는 건 잘하는 건 맞긴 해요. 피부를 위해서는. 근데 가끔 이제 클렌징 오일 성분들이 또 약산성의 세정 능력이 좀 떨어져서 못 닦아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무조건 약 알칼리를 써야 되냐? 그것도 해답은 아닌 이유가 또 피부가 너무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네. 세정 능력이 좋으면 그래서 본인 피부 타입에 따라서 두 번째 세안제는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다음인데 근데 저 이거 말해도 돼요? 뭐요? 저 이거 써요. 이거 약산성. 네. 이거 써요. 저 네.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되죠. 저 진짜 이거 써요. 저 이거 하늘색. 약산성. 잘하고 있는 네, 건가요? 약산성 잘하고 계시죠. 클렌징 밤 쓰고 네. 그다음 요거 약산성을 써요. 쓰세요. 제가 일부러 약산성의 단점이 거품이 잘 안 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일부러 거품이 좀 나게 개발했어요. 그니까요. 최대한 비슷해 보이게 그러니까 하려고. 약산성인데 그 거품 네. 나는 사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아시네요. 역시 네. 전문가셔서. 너무 네. 좋아요. 그걸 약산성의 그 거품만 나는 그 미끄덩하는 게 물론 미끄덩하는 거 약산성의 특유의 성분이긴 한데 최대한 약 알칼리처럼 좀 거품이 날 수 있게 좀 했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화장품을 바를 때 지금 되게 잘하고 계신 거는 유분기가 덜한 거부터 유분기가 많은 거 순으로 바른 건 잘하신 거거든요. 네. 에센스 바르고 앰플. 앰플. 근데 이제 앰플을 다양한 종류를 쓰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크림을 다양한 종류로 쓰셨으면은 네. 생각보다 모공이 좀 막혀서 화이트헤드나 피지 같은 게 조금 저류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 유분기가 많은 타입이 아닌 걸로 다양한 걸 썼기 때문에 생각보다 모공은 막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생각보다 잘하신 게 뭐냐면 내가 레티놀을 쓸 때는 아침에 띄어서 비타민 C를 쓰다 하셨잖아요. 네. 그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비타민 C도 자극감이 있고 레티놀도 자극감이 있어요. 네. 내가 쓰는 거는 자극감 없던데 이러신 분들 가끔 계실 텐데 원래 비타민 C를 액티베이션, 활성화를 시키려면 pH가 낮아야 돼요. 그럼 피부에 자극이 있죠. 네. 근데 레티놀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극이 있어요. 농도가 너무 낮으면 자극이 없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약간 자극이 있는데 그쵸. 자극이 있는 데다가 또 자극이 있는 걸 바르면 밤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간격을 띄셔서 하나는 아침에, 하나는 저녁에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킨 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크림 타입 한 종류 쓰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되게 잘하신 건 게 왜냐면 우리가 여성분들이 조금 나이가 들수록 크림 타입이 보습을 더 많이 해주고 이런 느낌 때문에 여러 종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크림을요? 우리 옛날에 막 달팽이 크림도 엄청 유행이었었고 네. 뭔가 리치해야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많이 바르면 걔네들이 계속 레이어링이 되는 거죠. 왜 이게 개수를 많이 바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크림 타입 한 4개 바르는데 다 유명한 회사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 크림에서 우리가 광고하는 물질은 실제로 한 1%, 2%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90 몇 % 이상은 다 베이스 물질이에요. 그 크림을 띄게 하는. 그럼 어느 정도 유분, 기름 성분들, 뭐 호호바 오일, 뭐 이렇게 좀 오일 타입들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4개씩 바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름을 내중으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만 개 정도 되는 모공에서 피지가 분비되는데 얘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서 저류가 되면서 화이트헤드 이런 애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앰플 타입인 유분기가 덜한 걸 좀 다양하게 바르고 크림은 딱 한 종류만 바르셨으니까 되게 잘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물로만 세안 건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왜냐하면 최희님은 네. 최희님은 잘하신 거예요. 왜냐면 최희님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병원에도 쇼호스트 분들이 많이 다니시거든요. 임의용 파트에. 그러니까 얼마나 피부가 좋으면 임의용 파트에 쇼호스트 분으로 발탁이 되셨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한 1, 2년 그쪽에 계시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주 써봐야 되죠. 시원할 때 바르고 닦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클리닉 티슈로 닦고 이러니까 물리전 마찰까지 가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다 손상받아서 좋았던 분들도 나빠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만약에 아침에 그래도 나는 밤에 피지가 좀 분비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닦으려고 만약에 클렌징을 썼으면 안 그래도 피부 장벽이 조금 직업적으로 많은 화장품들을 트라이하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조금 예민해질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아침마다 클렌징으로 또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로는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하고 아침에 바르는 건 조금 라이트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것도 되게 잘하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밀린다는 느낌이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렇게 하고 나갈 때 이제 선크림을 무조건 바른다 하셨는데 네. 여기서 이제 지적해드리고 싶은 게 실내에서는 선크림을 안 바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요? 아니 창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자외선이 온다고 해서 꼭 바르라. 그렇죠. 이렇게 특히 조명 많이 이제 네. 쬐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나 분명히 난 밖에 안 나가는데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난 조명이 되게 뜨거우면 그때 피부가 되게 안 좋아져 타는 것 같아. 맞아요. 실제로는 타는 게 아니라 그 열 때문에 안에 홍조가 증가되는 거예요. 홍조가 악화되면 우리 같은 유색 인종들은 흰색 도화지 위에 빨간색 물감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옅은색 갈색 도화지 위에 붉은색이 증가되면 얘가 색깔 톤이 칙칙해 어두워져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조명을 가까이 쬐서 열이 많이 가해지면 그것 때문에 색이 약간 탁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얼굴이 빨간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쵸. 얼굴이 칙칙하고 조금 빛이 어둡다 하시는 분들은 홍조 의심해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을 때 요기사일이랑 많이 비교하라고 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햇빛이 어디든 닿는데 원래는 복부나 허벅지 같은 색이랑 본인 피부를 비교하면 얼굴 색이 내가 원래 이 색이어야 되는데 네. 이 색인데 바로 인지가 되는데 바로 옆에서 비교가 불가하니까 우리가 직립보행할 때 가장 그나마 햇빛이 덜 닿는 여기랑 비교를 좀 많이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전구색 말고 백색 등에서 이렇게 딱 대보잖아요. 요 햇빛을 평소에 안 받는 부위랑 비교하면 여기가 되게 붉은 톤이 보일 거예요. 아 그게- 이게 원래 내 피부인데. 네, 이게 원래 내 피부인데. 그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왜 실내에서 선블럭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제 피부심 영상에서도 한 6년 전 영상에선 제가 바르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 4년 전부터 바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화장품을 계속 공부하고 화장품에 대한 걸 제가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 이해득실상 안 바르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LED로 요즘에 다 교체됐잖아요. 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형광등이 많았는데 독서실 형광등으로 돼 있었거든? 근데 요즘엔 다 LED예요. LED는 그냥 자외선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형광등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표면이 좀 벗겨진 경우 가까이 갔을 때 그 정도지 실제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간격 떨어져 있으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조명은 자외선이 안 나온다. 2번이 왜 그 이유가 크냐면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창호들이 네. 또 생각보다 자외선 차단이 좀 잘 돼요. 옛날처럼 그 창호들이 그대로 자외선이 막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커튼들이 요즘에 또 자외선 차단 능력이 거의 다 있어서 창문에 어느 정도 좀 간격이 떨어져 있고 커튼까지 친다? 그럼 진짜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가장 큰데 집에서 선크림을 바르고 있는 행동 때문에 이해득실상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요. 왜냐? 얼굴에 2만 개의 모공이 있는데 네. 거기에 선크림 입자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간 정도 있죠? 한 8, 9시간 정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냅둬요? 아니죠. 어떻게 한다? 클렌징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렌징을 하면서 자극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집에선 차라리 안 바르고 그리고 집에서는 선크림을 안 발랐으니까 자기 전에 물로만 세안하면 되겠죠. 선크림 만약 집에서 발랐으면 어떻게 세안하셨어요? 이중세안. 네. 이거 근데 사실은 제가 최희님 피부를 보니까 최희님 피부라서 그나마 이 정도로 선방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너무 잦은 메이크업에 지우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더 예민해질 수도 있었던 피부긴 해서 예전에 근데 저 주사 피부염 진단도 받았었어요. 그게 홍조예요. 그게 피부 장벽이 약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셀카 보내주신 거 보면은 그 셀카 잘 보시면 여기만 하얗고 네. 보이세요? 이렇게 네. 빨간 거 이게 주사 피부염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 눈 주변이 하얗고 입 주변이 좀 하얗고 나머지가 붉은 거. 주사 피부염 이꼴보다 피부 피부 장벽이 장벽이 약하다. 약하다. 근데 피부 장벽이 어디 있다? 가장 바깥층에 있다. 네. 그러니까 최희님도 이제 앞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뭔가 레이저를 때릴 때 어디를 뚫고 들어간다? 피부 피부 장벽을 장벽. 뚫고 들어간다. 네. 근데 피부 장벽이 약하면 레이저가 그냥 남들 봤었을 때 문제 안 됐던 레이저도 나한테는 자극이 된다. 그럼 집이 있는데 지붕에 구멍이 뚫린 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들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부에 면역세포들이 막 얘를 막으려고 몰려드니까 얼굴이 간질간질 따끔따끔 예민해지게 되고 두 번째는 피부의 표면에 혈관이 발달하면서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70에서 75%의 수분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붕이 뚫려 있으니까 속건조함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간질간질 따끔따끔 예민하고 얼굴 붉고 속건조함이 생기면 뭐라고 느낀다? 사람들이 피부가 얇아졌다 느낀다. 아. 얇은 게 아닌데.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뭐라 하냐면 본인 세상에서 피부가 제일 얇아. 원장님, 근데 나 이거 해도 돼요? 나 이거 피부가 진짜 얇은데. 그 근데 속설 있잖아요. 네. 레이저 할수록 피부가 얇아진다. 네. 완전 틀린 말. 완전 틀린 말이죠. 아. 뭐가 약해진 걸까요? 장벽이 장벽. 약해진 거예요. 레이저를 했는데 장벽을 네. 깰 정도로 자극만 가해진 거야. 피부에 관심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걸 바르게 되고 다양한 걸 바르게 되고 또 그걸 발랐으니까 닦아내게 되니까 피부가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장벽이 손상받고 그래서 오히려 개수를 항상 줄이되 레이어링을 자주 하도록 그렇게 항상 좀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게 좋고요. 진짜 주사 피부염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친구가 주사 피부염이 너무 피부가 좋다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거예요. 네. 안 났더라고요. 1년째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피부에 유리로 된 지붕이 있는데 그 유리로 된 지붕이 깨지기 직전이었었는데 그 상황에서 돌멩이 하나 던지면 유리가 깨져요. 네. 그럼 우리는 그 돌멩이만 생각해요. 그것 때문이야? 그쵸. 그러니까 그 친구분도 피부 장벽이 이미 예전 사진 같은 거 잘 보고 히스토리 테이킹 하면 이미 벌써 피부가 거의 좀 붉어지고 예민했을 텐데 그때 받은 시술이 만약에 여드름 필링이었어. 그러면 야, 나 필링 때문에 내 피부가 이렇게 몇 년간 망했네. 내가 그때 뭘 받았어. 갈바닉 같은 걸 썼어. 아, 갈바닉 때문에 내가 피부 장벽이 손상받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피부 장벽이 약했을 때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렇게 홍조 환자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 생활 습관 교정을 설명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후가 가끔 가다가 아무리 그렇게 치료해도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몇 개 말씀드리면 진짜 쉬워요. 들으면 거의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뜨거운 증기, 반신욕, 사우나 중단. 사우나 네, 너무 안 진짜 쓰죠. 힐링 포인트. 그러니까 뜨거운 증기가 피부에 최악이에요. 진짜 최악입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하고 막 이렇게 뜨거운 탕에 있고 싶은데 네.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 피부를 위해서 절대 안 해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아, 근데 최희님은 어제 진짜 안 돼. 지난주에도 강타한데 사우나. 근데 최희님은 진짜 안 돼요. 왜냐면 최희님은 지금 원체 메이크업 빈도수가 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도 지금 홍조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도 안 돼요? 네, 미지근한 물로 빨리 끝내야 돼요. 최대한. 그러니까 원장님 저는 사우나실은 안 들어가 네, 라는 분이 있는데 욕탕. 사우나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대중 목욕탕 자체의 온도가 높으니까 네. 그게 뜨거운 증기가 얼굴을 가해주는 거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운동 끝나고 거기 헬스장에 되게 탕이 잘 돼 있는데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5분을 체크하고 가요. 5분 내에 나가야지. 5분 내에 나가야지. 진짜 빨리 해야 되잖아요. 5분 내에 나가려면. 네. 근데 그렇게 빨리 나가요. 항상. 왜냐면 나른하니까 추우니까 더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이 이거고 2번이 맵고 뜨거운 음식 중단. 그러니까 우리가 또 마라 같은 거 유행이고 이런데 그 뜨거운 거나 뭐 캡사이신 먹을 때 얘들도 다 홍조에 자극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문지르는 디바이스들 중단을 시키긴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피부 장벽이 약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속적인 마찰 같은 게 차라리 좀 꾹꾹 누르는 건 모르는데 지속적인 마찰을 주는 것들은 제가 조금 피하라고. 근데 그 LDM이 피부 좀 장벽 튼튼하게 해주는데 그쵸. 도움을 준다 알고 있는데 그럼 LDM 디바이스도 하면 안 되나요? 제 영상에서도 제가 LDM 조회수 많이 나온 거 LDM 비교 영상이 있죠. 네. 근데 LDM 자체에 그 세 가지의 초음파로 나가는 것이 피부 장벽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사실 병원에 있는 것보다 가정용은 훨씬 약하긴 한데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만약에 그 장비가 문질러서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은 주사 피부염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너무 문지르거나 이러지 말고. 네 번째는 아침에 물 세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약한데 생각해보세요. 무릎이 쓸렸는데 무릎 쓸린 데다가 계속 비누로 묻힌 다음 닦고 이러면 더 씨라렵잖아요. 네. 물로만 닦아내죠. 똑같아요. 얼굴이 쓸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 세안. 다섯 번째가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장품의 개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알러지를 유발할 만한 성분들의 그쵸. 개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인한테 잘 맞는 거 하나나 2개 정도 빼고 다 중단 시켜요. 그리고 저는 특히 화장품, 기초 화장품 항상 무색, 무향을 강조해요. 왜냐 아무래도 색을 내거나 향을 내서 썼을 때는 그만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무색, 무향인 것을 빈도수로 조절하라고 하고 아까 말한 아침에 물 세안을 떠나서 저는 보통은 메이크업 이후나 선크림 이후에 하는 클렌징이랑 아닌 경우랑 좀 다르게 하라고 해요. 이원화를. 선크림을 발랐을 때는 좀 단일 세안으로 닦일 수 있을 만한 약 알칼리로 한 번만 닦아주고 폼을 약 알칼리성으로 쓰고 한 번만. 이중 세안보다는 단일 세안이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약산성. 근데 너무 예민하면 아침에는 물로만. 세안. 네,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가끔 이제 유산소 운동이 주사 피부에 도움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우리가 말하는 심폐 운동을 해주는 게 그래도 얼굴에 순간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킬 만한 이벤트가 너무 많은 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파 엄청 심하잖아요. 네. 가을이나 봄이나 아니면 여름은 실내랑 실외가 차이 나봐야 5도잖아요. 근데 지금같이 추울 때는 밖에는 영하 10도, 안은 20도, 그럼 30도예요. 그럼 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수축했다가 그럼 지금도 사우나 가셨어요? 거기서 혈관이 막 이완했어. 근데 밖에 나왔는데 그래도 겨울이니까 목욕탕 실내가 조금 추워. 그래서 수축이 됐네. 밖에 들어오니까 너무 영하 10도에 더 수축됐어. 집에 들어가니까 또 이완되고. 그러니까 이런 빈도수가 자꾸 가해지면 혈관 벽에도 스트레스가 가해지겠죠. 그러니까 고무줄인데 고무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붉어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되게 잘하고 계셔서 혹시 생활 습관을 그래서 제가 항상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잘 지키시면. 저 진짜 사우나가 문제네요. 사우나는 1번이에요. 제가 괜히 1번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힐링인데. 네, 반신욕도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아, 온도가 계속 뜨거우니까. 그렇구나. 밥만 담그더라.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채인이 혹시나 뭐 일상생활 속에서 하다가 다른 뭐 피부적으로 궁금한 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저는 제가 이제 올해로 41인데 레이저를 이 방송하는 사람 치고 많이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관심도 생기고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40대 여성 이 네. 레이저는 진짜 추천한다. 레이저. 몇 가지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가장 이제 피부과 의사가 추천하는 효과 보는 레이저. 이게 니즈에 따라 달라요. 얼굴에 제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4가지가 추출돼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피부에 톤을 균일하게, 피부에 결을 균일하게, 얼굴에 굴곡을 매끈하게, 피부에 광택이 나게인데, 지금 봤었을 때 톤은 너무 중요한데 일단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피부의 결도 이제 피지 때문에 피부결이 울퉁불퉁한 건데 좀 넘어가고, 지금 봤었을 때 좀 시각적으로 확 변화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는 보통 3번이에요. 탄력, 그죠? 광. 리프팅도 여기에 나는 거예요. 네. 굴곡.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웨딩 앞두고 갑자기 얼굴이 되게 이뻐 보이고 싶어. 네. 근데 우리 신부 화장은 하잖아요. 예? 얼굴통 어두워도 메이크업하고, 피부결 좀 울퉁불퉁해도 메이크업으로 가려지는데 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울세라 피프라임을 권하고, 그 다음에 조금 처져 있는 분들이면 지방을 조금 줄이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온다. 그리고 지방을 뭐 줄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달라붙게 하는 요즘에 올타이트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이제 써마지는 찌기게 만드는 개념. 이기 때문에 우리가 울세라, 써마지 이렇게 많이 같이 그죠, 울서마지 이렇게 같이 네, 하는 그죠. 거. 근데 여성분들 40대 분들한테 권한다고 한다면 한 요 정도 울세라랑 써마지, 울세라. 그리고 좀 처진 부분을 좀 줄이려면 온다나 올타이트. 네, 사실은 뭐 그 정도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늘 그 사회적인 웃음을 우상이시죠? 자본주의 웃음을 지을 일이 많아요. 네. 자본주의 웃음을 이제 항상 장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눈가 주름이, 그리고 이 안면마비 오고 나서 그 선생님께서 오른쪽 얼굴에 노화가 더 빨리 될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거 뭐라고 하죠? 여기 뭐죠? 이 주름? 네, 우리 입가 주름이요. 요거 네. 그 마리오네트? 아, 마리오네트 주름이요? 네. 입가 주름이라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는 네. 거예요. 네. 팔자 주름도 더 심해지고.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하신 거 표정을 중에 쓰다 보니,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마리오네트 주름은 사실 이게 눈가 주름이랑 약간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눈가 주름이나 미간 주름이나 이마 주름은 근육의 수축을 많이 하면 생기기 때문에 네. 잘 웃고, 말할 때 뭐 인상 쓰거나 말할 때 자꾸 눈썹을 많이 실룩실룩 하는 네. 분들이 잘 생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보톡스는 기본으로 맞아야 돼요. 근데 보톡스 내성 안 생겨요? 계속 네. 맞아도 돼요? 내성 문제도, 내성은 요즘에 제품들이 그런 게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내성은 생겼던 이유가 좀 뭐 딥한 내용인데, 항체 항원 반응 같은 것 때문에 안에 있는 단백질이 사실 분자량이 높을수록 잘 생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요즘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그것보다 사람들이 왜 보톡스를 맞기 싫어하냐면, 뭔가 막 눈 뜨는 게 힘들거나 막 이렇게 올라가서 사회적인- 부작용이 될까봐. 자본주의 웃음 없어지면 안 돼요. 네, 근데 보톡스는요, 그렇게 잡으면은 그건 아마추어고, 그렇게 살짝만. 주름이 안 갈 정도만 잡는 게 핵심인데, 근데 보톡스가 왜 기본이 돼야 되냐면, 제가 항상 청바지 구김에 비유를 하거든요. 청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요 부위에 주름이 생겼어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청바지를 안 구김이 가게 하려면 일단 펴놔야 되잖아요. 네. 접을 때도 그렇고 최대한 펴놔야 되는데, 얘를 필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청바지 섬 위에다가 자꾸 뭘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자꾸 눈가 주름이 생기는데, 여기 피부에다가 뭔가를 막 처리해가지고 막 여기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막 시술을 해가지고 주름을 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주름이 안 지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톡스가 그래서 선행이 돼야 되는데, 나 보톡스는 막 누가 어색하대, 이상하신데, 막 싸나워진대. 그래서 보톡스는 싫고, 여기 차라리 뭐 아이서마지 할래, 뭐 여기다가 뭐 차라리 뭐 콜라겐 부스터를 맞을래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피부 표면에 있는 잔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거지, 실제로 굵은 이런 표정주름은 일단 안 구겨져야 된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건데, 이런 마리오네트는 보톡스를 맞는다고 절대 펴지지가 않는다. 그래요? 아예 별개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조직이 처진 거예요. 그럼 팔자주름도 보톡스를 안 맞아요? 그렇죠. 팔자주름의 보톡스는 맞지 않습니다. 뭐 가끔 요 표면에 놔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절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주 단언을 합니다. 팔자주름은 결국은 생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조직이 처지는 거예요. 네. 마리오네트는 여기 있는 주름이, 여기에 있는 조직이
처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올려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냐면 여기다가 막 필러 넣고 있어요, 사람들이. 돈 주고 심술보 넣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프로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얘를 최대한 당겨서 올리는 그런 형태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그 주름이어서 우리 항상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음.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 맨날 거울 보면서 아 진짜 이렇게 딱 아니요, 근데, 이렇게만 근데 지금 되게 딱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요? 되게 잘 웃으시는 거에 비해서 네. 주름은 진짜 안 가시는 편이에요. 어... 아, 오늘 최희님과 진짜 다양한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너무 제가 막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그냥 40대 여자 사람으로 정말 궁금한 것들을 왜냐면은 저희 무슨 채널 시술 구독자분들이 40대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네, 3, 40대가 좀 많은 채널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막 이렇게 가십거리 내용들을 잘 하질 않아서. 또 그럼 궁금한 거 질문해 언제든지요. 피부과에 돈 쓴 만큼 피부 좋아집니까? 잘 써야죠. 만약에 썼는데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불현듯이 설명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돈을 썼는데 내가 피부 장벽이 약해, 유리가. 근데 유리를 계속 깰 만한 시술을 했어.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로 되게 고가 브랜드 화장품 중에서도요, 마이크로 필링 기능이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거. 그 마이크로 필링 기능이 있으면은 피부의 각질층이 살짝 벗겨지면서 피부가 조금 산뜻해 보이고 깨끗해 보일 수 있겠지만,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한테 그거 쓰면 어떻게 돼요? 피부를 자기 돈으로 손상시키는 거랑 똑같잖아요. 레이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피부 장벽이 약한 사람한테 피부 장벽에 손상 줄 만한 시술을 하면 어떻게 된다? 내가 돈 주고 깨는 거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돈을 또 잘 써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얼굴에 굴곡을 매끈하게 하는 거에 4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리프트업, 필링업, 네. 약간 처지 부분을 빼는 거, 네. 질기게 만드는 거. 이왕 시술할 때 다른 원리를 해야 되는데, 2주 전에도 모 유명 MC분이 저희 병원에서 남성분이신데 이제 시술을 했었을 때, 그 병원에서는 첫 번째 원리, 울세라 받고 슈링크 받고 울세라 받고 슈링크 받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요. 두 개 원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신 거예요. 가끔 관리하시는데 울세라는 세니까 사이사이 약한 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시너지 효과가 안 나겠죠. 어떤 애는 리프트업을 시켰으면 어떤 애는 질기게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 심술보가 있으면 지방을 좀 줄인다거나, 이러한 다른 원리가 콤바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다? 돈도 현명하게 써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저 보자마자 방송에 처음 만났잖아요. 그때 저한테 하신 얘기 기억 안 나세요? 되게 충격받았는데. 왜요? 근데 제가 이제 피부과 선생님 오셨으니까 프로그램에 막 이것저것 피부 막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랑 작가님이랑 가서 뭐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최희님, 제가 최희님 방송 보면서 예전부터 진짜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여기가 처졌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생각도 없다가 처졌나? 나 그 얘기 했었구나.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이런 데가 좀 아니요. 근데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부분을 매력 포인트라 느끼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굳이 막 그때 얘기했잖아요. 굳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아니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울세라를 예약했어요. 아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울세라를 권하지 않았어요. 나 억울한데. 저는 울세라 네. 아니 왜냐면은 이제 10년 만에 본인이 매력 포인트를 느끼시는 부분들은 할 필요 없어요. 예, 이거는 제가 무조건적으로 천편일률적인 그런 얼굴형 되는 것도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네. 예. 꼭 얘기해주고 싶었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선생님이 오늘도 울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을 좀 깬 것 같아요. 저는 그럼 계속 얼굴 잘 빠져, 난 절대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기전이랑 이런 원리들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결과로 보여드려야 되겠다. 댓글 달리면 안 돼요. 최인이 얼굴 잘 왜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거 커트? 재밌네요. 이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선생님, 안면 거상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뭐 30대부터 미니 안면 거상 이런 것도 한대요. 안면 거상과 울세라 어떤 거? 자, 당연히 성형외과 선생님들과 피부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다르겠죠. 안면 거상은 성형외과고. 그렇죠. 서해외과 전문의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일단 원리를 말씀드리면 안면 거상은 원리가 피부를 찢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근막층을 절개해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점은 뭐예요? 즉각적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안면 거상술을 하기 전까지 그 근막층까지 노출이 되려면 박리를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를 슬라이딩해서 위쪽으로 당겨서 붙이는 과정이 유발하면 우리 같은 피부과 전문의들이 봤었을 때는요, 안에서 유착이 생겨요.
유착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맹장 수술했는데 거기 유착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 복강경 수술했는데 유착이 일어났대. 네. 그래서 뭐 다시 재수술했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시경으로 그렇게 좁게 절개해서 들어가더라도 네. 절개에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층별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다 보면 거기가 아무는 과정에서 유착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안면거상으로 만약에 수술을 했었을 때 유착이 생기면,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는 안면거상을 하고 다시 쳐져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그런 처진 분들이 그때는 리프팅 레이저로 안 먹어요. 네. 왜냐면 유착이 되게 심하기 진짜? 때문에. 만져보면 아마 주변에서도 이제 안면거상 수술하시는 분들 보면 여기가 되게 단단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은 리프팅 시술해도 쳐졌을 때 다시 안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안면거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최대한 나중으로 밀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거 되게 사람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요즘. 이거 되게 궁금한데 성형외과나 수술하는 사람들 엄청 싫어할 싫어할 수도 텐데 이거 커트? 뭐.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진짜 궁금했던 거 다 물어봤어요. 오늘 근데 저도 되게 원 없이 다 카운셀링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얼마만큼 살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약간 표정이 안 좋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녹화 시간이 그래요? 되게 길어졌어. 그 편집할 게 많아지니까. 몇 분짜리인데 이거요? 제한은 한 없는데 10분, 15분? 그 많이 날아가겠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피부 참견에서는 이런 최인희 같은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약간 홍조가 있거나 약간 내가 해당되는 내용이네라는 이제 분들에 좀 탄력이 대한 떨어지고 네. 그런 고민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좀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는데 좀 충족이 됐나요? 오늘 정말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들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알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제가 좋은 피부를 보여드리면서 뭐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팔로워 분들에게 또 좋은 인플루언서를 줘야 되잖아요. 울세하겠습니다. 언제 예약하면 되나요? 아무튼 열심히 관리하면서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좀 귀중한 시간 내주신 최인님께 제가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피부심의 피부 참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신 최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